자, 안녕하십니까. 공대생 대학생 여러분. 저는 공학 수학 1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공학 수학 2까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학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남들한테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학생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제 2020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공학수학 1 영상을 이제 계속 업로드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까지 계속 업로드를 했는데 그때 당시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렸는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서툰 부분도 많고 좀 제대로 이렇게 의사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지금의 제가 본 그때 저는 별로 좋은 강의를 찍지를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이제 좀 다시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강의를 언제 들으실지 모르겠고 어떤 분이실지 모르겠고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이제 찍을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번 강의에 비해서 이번 강의들에 좀 제가 굉장히 여유가 많아진 게 일단은 겨울방학에 촬영하다 보니까 좀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문제들도 더 많이 분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문제들, 더 많은 양의 문제들을 이제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공학 수학 1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려고 또는 뭐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여기를 들어오실 텐데 이 강의 또는 이 여러 가지 이런 강의들을 촬영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만족하려고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겨울 방학에 또는 뭐 방학에 방학에 이제 예습을 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다음에 이제 학기 중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학기 중에 뭐 약간 복습 느낌으로 아니 복습은 아니고 이제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아니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학기가 끝나고 이제 학기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든 어쨌든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공학수학 1에 대해서 별로 좀 두려움이 없고 더 편안하게 그다음에 공학수학 1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공학수학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공학수학 1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공학수학 갑자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이 이제 2학년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러분들 그 타임을 보면 이제 딱 대학교 입학을 하고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수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학년 때 뭐 여러분들의 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분들은 그 교양 위주의 수업을 하셨을 거예요. 뭐 일반 진짜 일반적인 그 교양 과목들도 뭐 하셨겠지만 전공이라고 해봤자 뭐 전공이라고 하기에도 좀 부끄러울 정도의 그런 교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화학, 물리, 그 다음에 미적분학, 뭐 이런 과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전공이라고 하기 힘들고 전공 교양 또는 일반 교양으로 되게 분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전공을 배우기 전 기초 배경 지식들을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전공에 맞게 뭐 여러분들이 화공과면 화공과, 기계과면 기계과, 전기과면 전기과 그런 그 전공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2학년부터고 대부분의 공대 뭐 거의 다 모든 공대에서 2학년의 기초 수학으로 이제 공학 수학을 채택을 합니다. 공학 수학이라는 과목을 이제 배워요. 물론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1학년 때 배우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좀 더 늦게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2학년 1학기부터 이제 공학 수학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의 공학 수학이랑 여기서의 미적분학이랑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의 미적분학은 좀 일반적인 그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그런 미적분학이었어요. 그다음에 설령 그 고등학교 때 배운 게 아니었더라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간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2학년 때 배우는 공학 수학은 결국에는 여기서의 공학 수학의 목적은 뭐냐면요. 미분 방정식이라는 것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배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학 수학이라는 게 좀 되게 두리뭉실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학 수학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각 과목마다 어떤 그 한 문장으로 그 과목을 요약하라고 하면 저는 공학 수학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라고 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미분 방정식이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도 이제 처음 들어보셨고 그다음에 이 방정식을 푼다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애매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미분 방정식이 그럼 뭔지부터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은 들어본 적은 없어도 대수 방정식이란 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 처음으로 방정식을 접하고 고등학교 때도 수없이 많은 방정식들 뭐 함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고 수없이 많이 그렇게 해왔죠. 그런 것들이 다 대수 방정식이에요. 여기서의 여러분들 핵심은 뭐냐면 값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1은 2라는 어떤 방정식이 있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x는 1이라는 어떤 값을 구하잖아요. 여기서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a, b, c, y 뭐 별의별 거 다 나오는데 어쨌든 따라서 결론은 어떤 값을 구하는 거죠. 뭐 이게 연립식이든 2차식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답은 값이잖아요. 그게 지금까지의 대수 방정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한 미분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함수예요. 함수. 즉 함수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y는 하고 어떤 x에 대한 식이 나와야 돼요. 뭐 x에 대한 식 또는 t에 대한 식 이런 식이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목적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면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배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정도의 미분 방정식이에요.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뜻이에요. 어떤 함수를 구하세요.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는 미분을 하나 미분을 하지 않나 그 결과가 같다. 즉 미분 결과랑 그 함수를 미분했을 때랑 미분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같은 그 함수를 구하세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바로 이제 요게 생각나셔야죠. 이 2x제곱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해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제 어, y는 2의 x제곱이다라고 이제 큰 틀을 잡을 수 있고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똑똑하신 분이시라면 여기 앞에 어떤 상수가 붙어도 뭐 1이든 2든 3이든 이런 상수가 붙어도 이 식은 성립하다는 걸 이제 깨달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따라서 y는 c 곱하기 2의 x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미분 방정식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핵심은 바로 요 단계. 지금 이 식에서부터 이 함수까지 답까지 이걸 이제 뭐 답이라고 하고 뭐 해라고도 하고 기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을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공학 수학이에요. 그 과정에 포커스하는 게 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공학 수학을 푼다는 건 결국에는 이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식에서부터 미분 방정식에서부터 그 결과까지 도출을 한다는 거예요. 뭐 여기 대수 방정식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런 식들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뭐 여러분이 이해을 하든 뭐 어떤 근해 공식을 쓰든 연립 방정식의 그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값을 구하잖아요. 수학에서 배우는 게 요 과정을 이제 배우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손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지 그걸 배우는 게 지금까지 고등학교 수학이었다면 대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공학 수학은 요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요. 내가 어떤 이런 미분 방정식이 있고 이제 이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어떤 함수를 구한다. 즉 식으로부터 미분 방정식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어떤 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왜 있다는 것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런 것을 할까? 자, 여러분들은 수학과 학생이 아니시잖아요. 공대생들이시잖아요. 공대생이 왜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이 그렇게 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중요하길래 얘를 2학년 처음부터 가르칠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 공대라는 게 공학이라는 게 결국 자연에서 발생한 현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 사람이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기술로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잘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돼요. 뭐 또는 어떤 기술들을 이렇게 잘 수학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또는 뭐 상황, 뭐
아니면 어떤 현실적인 현상, 뭐 이런 현실적인 이런 현상이나 뭐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세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어떤 상황으로부터 식을 유도를 하고 그다음 그 식을 통해서 식을 풀어서 함수를 구하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최종 단계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뭘 하냐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자연 현상이 이렇게 y 프라임 y라는 그런 현상 y 프라임 y로 이렇게 관계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y는 이런 형태가 나와서 따라서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지수함수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스스로에게 어떤 예측할 수 있던 그런 근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큼이 지났을 때 이 값은 얼마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유용해요. 공학이든 뭐 어떤 과학이든 수학이든 그런 분야에서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학 수학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단계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요 단계. 여기가 공학 수학이에요. 이거 전체가 여기 상황에서부터 식을 이끌어서 함수를 풀고 예측하는 거, 이게 네 단계가 다 정말 다 모두 중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공학 수학이라는 것은 그 중요한 모든 과정들 중에서 이 가운데 두 가지 과정 여기에만 초점을 맞춘다. 즉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많은 활용 문제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교수님들마다 강조하시는 그런 분야들이 좀 다른데 특히 이쪽 부분을 많이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또는 교재마다 이 부분을 좀 되게 강조하는 교재들도 있어요. 즉 어떤 상황으로부터 식을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공학수학 특성상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는 어디서 배우냐면요. 여러분들의 전공 과목에서 다 배워요. 모든 공학수학을 제외한 모든 전공 과목에서는 결국에는 이거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으로부터 결국에는 일반적인 어떤 수학적인 식으로 이끌어내는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라는 말이 좋겠네요. 관계를 통해서 어떤 식을 만들어내기까지가 그 전공 과목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계로부터 따라서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낸 그 도출하는 게 공학 수학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을 잘 못하고 전공 과목에 넘어가시면 전공 과목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은 잘 설명을 해요. 뭐 그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잘 설명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 식이 나온다 하고 근데 바로 쭉 넘어가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공학 수학을 열심히 안 배운 것도 있고 또 배웠더라도 까먹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갔는지 되게 헷갈려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3학년, 4학년이 되면.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공학 수학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잘 돼 있다면 다른 정어 과목 공부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해가 더 훨씬 빠를 거예요, 남들보다. 그래서 공학 수학 부분은 꼭 들어야고 이제 머릿속에 꼭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화공이기 때문에 좀 더 이 예시들이나 이런 것들이 화공이나 뭐 유체나 열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분들 중에서 뭐 기계과도 있으실 거고 전기과도 있으실 텐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만의 그런 더 관련된 예시를 좀 더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지식은 여러분들 다 고등학교 화학 때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넣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A에서 B로 가는 어떤 반응이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A의 농도가 얼마큼 빠르게 감소하는지 이거를 관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이런 걸 뭐 기억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A의 농도에 비례를 해서 감소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 A의 감소 속도는 A의 그 반응 속도는 A의 농도에 비례해서 어떤 비례 상수에 비례해서 점점 감소하니까 마이너스로 감소하는데 여기서의 그 속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 놓은 이 식을 보면 이쪽 좌변하고 우변을 보면 결국에는 얘가 뭐 dt분의 da는 마이너스 k a니까 뭐 이거 대괄호 a를 뭐 우리가 ca라고 바꿔본다면 결국에는 ca 프라임은 마이너스 k ca라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여기랑 완전 똑같은 형태죠. 그래서 이제 얘를 풀면 얘 푸는 방법이 이제 오늘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천천히 배울 건데 이제 얘를 풀면 우리는 ca 제로 그다음에 2의 마이너스 kt라는 어떤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식으로부터 이제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CA 제로에서부터 이렇게 천천히 감소하는
처음에는 급격히 감소하고 나중에는 천천히 이렇게 0으로 점점 수렴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몇 초일 때 결국에는 이 전체 반응기의 그 농도 A의 농도는 얼마일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지금 제가 여기 표시했던 요 단계 있죠. 여기 이 단계는 굉장히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공학수학의 모든 내용들, 이 제가 지금 표로 그려놓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그 어떤 문제에서부터 이 식을 세우는 거는 여러분들 전공 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크게 부담 갖고 의미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목적은 미분방정식이라는 것을 푼다. 즉 y 구하기예요. 쉽게 말해서 y 구하기.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분방정식을 보면 항상 머릿속에 y 구하자라고 목적을 세워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화면을 여러분들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를 하셔서 뭐 출력을 하셔서 여러분들 뭐 교재나 아니면 노트 맨 첫 장에 붙여놓고 시작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항상 어떤 과목을 배울 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요런 그 목차를 가지고 이제 배울 건데 결국에는 어떤 이런 뭐 다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지만 결국에는 이것들 하나하나 다 미분 방정식 풀고 즉 y 구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y를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조한 교재는 총 두 가지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공학 수학의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교재인데 첫 번째 이게 엄청 많이 거의 대부분의 공학 수학 강의에서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교재예요. 크레이지그라는 얼빈 크레이지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굉장히 잘 적혀 있고 뭐 좋은 문제들도 많고 약간 느낌이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 나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수학의 정석 풀어보시죠. 그래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또 다른 책으로 쓴 이제 데니스 G 딜 교수가 쓴 공학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이걸 사용을 하고 이 책은 약간 수학의 바이블 아니면 뭐 개념 원리 같이 좀 더 수학의 정석보다 좀 보기가 좋아요. 되게 색깔도 많고 예제도 많고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어떤 걸 더 선호하는 스타일은 다를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문제를 가져올 때 이 두 교재에서 좀 괜찮다 싶은 문제들을 다 가져왔고 또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좀 약간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제가 직접 좀 바꾼 문제도 있고 더 오히려 좋게 여러분들이 더 이 과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어, 참조하면서 창작한 문제들도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교재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교수님 강의 계획서를 봐서 그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교재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지 굳이 막 이 책들을 살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했고 목적 서론. 자, 미분 방정식을 이제 슬슬 시작을 할 건데 제가 그랬잖아요. 미분 방정식이란 결국에는 그 y 구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미분 방정식은 이제 다른 우리 수학이랑 좀 달라요. 느낌이. 미분 방정식은 미분 방정식. 아까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게 1번이 이제 y 구하기라고 했죠. 목적이. 2번은 뭐냐면 형태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 이제 요거 일단 적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제가 이 과목을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지금 거의 2년째 가르치고 있는데 어, 다른 수학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학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이랑 달라요. 뭔가 어떤 개념을 쌓아 올라가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미분 방정식은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형태. 어떤 형태 1번 형태인 경우 형태 뭐 1번일 경우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2번 형태일 경우 또 풀이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3번 형태일 경우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형태별로 구분을 하시고 이제 문제가 나오겠죠. 뭐 y 프라임은 y를 푸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즉 이걸 통해서 y를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형태는 어떤 몇 번 형태이므로 풀이법은 요렇게 가야겠구나라고 뭐 풀이법 또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전략들이 이미 다 짜져 있어서 그냥 그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이랑 많이 달라서 당황스러운 분들도 있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이득을 많이 본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쨌든 과목 특성상 이래요. 미분 방정식은 형태, 즉 형태에 따른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형태인지 구분해내는 게 가장 선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치 이거는 적분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적분.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런 적분이 있다고 합시다. 2x 2의 x제곱 dx 이런 적분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딱 눈 보면 어떻게 뭐가 생각나죠? 바로 치환 적분이 생각나죠. 이거 치환 적분 말고 그냥 뭐 일반적인 적분이나 뭐 부분 적분으로 제가 풀라고 하면 아예 안 풀리겠죠. 그냥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렇게 딱 보이니까 이건 치환 적분으로 풀어야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잖아요. 뭐 또 다른 예시로 가져오면 뭐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 여러분들 부분 적분으로 해야겠다. 이거를 뭐 그적 마이너스 미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어야겠다라고 딱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적분 역시 형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일 때는 치환을 하고 이런 형태일 때는 뭐 부분 적분을 사용하자라는 그런 어떤 공식이라고 할까요? 어떤 법칙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름 잡혀 있잖아요. 미분방정식도 그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형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형태에 대해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그 미분 방정식을 분리한 거예요. 분류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y 프라임이라는 게 최고 차수가 y 프라임일 때, 즉 뭐 어떤 그 식이 y 프라임은 y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y2 프라임은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y는 뭐 0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식에서 나오는 최고 미분 텀이 한 개인 것을 우리는 1개 OD라고 하거든요. 그 한 개일 때 두 개, 2개 OD, 뭐 2차 방정식이랑 비슷하죠. 2개 OD일 때,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2개 OD를 좀 더 쉽게 푸는 방법, 뭐 그런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더 다르게 y를 더 쉽게 구하는 방법, 그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것도 하나하나 보면 이런 형태일 때는 어떻게 풀어라, 이런 선형 상미분 방정식 이런 형태일 때는 또 어떻게 풀어라. 항상 강의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꼭 출력을 따로 해놓는 걸 전 추천드려요. 어떤 형태일 때는 어떻게 풀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는 바로 일개 ODE 변수 분리형이라는 그런 뭐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ODE라는 것은 여러분들 상미분 방정식을 뜻해요. 상미분 방정식. 그래서 제가 아까 미분 방정식이란 게 결국에는 뭐 y 프라임은 y 같은 그런 미분 텀들 간의 관계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그 y 있죠, y. y가 만약에 변수가 한 개라면 한 개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함수라면 그 y라는 게 우리는 걔를 상미분 방정식 또는 ODE라고 해요. 만약에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y가 뭐 x, t 뭐 또는 뭐 y가 뭐 x, t, z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다변수 함수라면 y가 다변수 함수라면 그럴 때는 우리는 얘를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편미분이라는 단어 뭐 고등학교 때 많이 썼잖아요. 그때 편미분도 결국 뭐였어요? 그 어떤 다변수 함수를 뭐 x로 미분하냐 y로 미분하냐 이게 바로 편미분이었잖아요. 그것도 되게 여기랑 비슷해요. 그래서 다변수 함수일 경우에는 그때 우리는 편미분 방식하고 얘는 PD라고 하고 PD 푸는 방법은 2학기 때 공학수학 2에서 배우고 ODE 푸는 방법은 공학수학 1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뭐 미분 방식 처음 배우니까 가장 단순한 변수가 하나의 변수로 이루어진 단 그 오직 하나의 변수로 이루어진 그런 함수일 때를 ODE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일개는 최고 차수 그 미분 텀의 가장 많이 미분한 것이 일개 미분 즉 한 번 미분한 게 가장 많은 미분인 그런 그 형태를 말한 거예요. 그 중에서 변수 분리가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건데 말이 좀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딱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아요.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우리가 한 y 프라임은 y 요런 예시가 대표적인 이번 1개 ODE 변수 분리형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y 프라임을 dx분의 dy로 바라가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y 덩어리끼리 묶고 dy 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dx 하고 덩어리 묶고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는 게 여러분들 이런 형태를 푸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처음 들어서 당연히 뭔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저랑 침착하게 같이 해볼게요. 자, 그래서 문제를 제가 여기다 크게 적을게요. y 프라임은 y라는 아까 그런 미분 방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형태 1개 OD 변수 분리형 이런 느낌일 때는
일단 먼저 y''을 dx분의 dy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어떤 그 dy dx라는 게 심볼일 수도 있지만 그 분수로 실질적인 분수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y를 극한을 취한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를 하나의 어떤 분수 뭐 a분의 b, 뭐 x분의 y 그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모를 곱해주고 여기 있는 이 우변을 내려줘서 결국에는 y분의 1 dy는 d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작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y는 y끼리 x는 x끼리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어줘야지 양변을 적분을 했을 때 이제 좌변 우변을 동시에 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변은 오직 y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로그 y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겠고 그다음에 우변은 오직 x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이를 적분하면 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적분은 항상 적분 상수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것에 다 해당되지만 적분을 하면 항상 무조건 상수가 어, 상수가 생긴다. 뭐 생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상수를 꼭 적어줘야 된다.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걸 많이 까먹어요. 빨리빨리 이걸 하려다 보니까. 하지만 어쨌든 적분을 하면 상수가 생기고 원래는 엄밀히는 여기 좌변도 상수가 하나 생기고 우변도 상수가 하나 생기는 게 엄밀한 거죠. 하지만 이 좌변에 있는 상수를 이쪽으로 넘겨줘서 이걸 통으로 어떤 또 다른 상수로 보길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쪽만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로그 안에 꼭 절대값을 해줘야 되는 걸로 엄청 민감했어요. 이거 절대값 안 쓰면 답으로 인정받지 않고 하는데 맞긴 해요. 이게 절대값을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공학수학 특성상 저도 아직은 완벽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y분의 1이나 x분의 1을 적분을 하면 수학적으로는 이 절대값이 맞아요. 그런데 이 과목 특성상은 그 정의역하고 치역 자체를 그냥 양수 쪽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항상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수 쪽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생략을 하는 것 같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앞으로 이것 여기 절대값이 있어야 되는 거는 인지는 하지만 적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래서 y는 2의 x 더하기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맞춰도 이제 얘도 정답이긴 한데 좀 더 우리가 얘를 더 깔끔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수 법칙에서 이 지수의 합이 있는 경우 그러면 그 밑을 같은 밑으로 해가지고 곱으로 만들어 주는 게 지수 법칙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2의 c제곱 얘 있죠. 얘는 어쨌든 어떤 지수 이 오일러 상수의 상수 제곱이니까 이것 또한 어떤 또 다른 상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또 다른 상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y는 c 곱하기 2x 제곱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미분 방정식 ODE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려와서 풀어서 여기까지 오는 이 과정이 바로 공학수학에서 말하는 그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푸는 과정은 그 형태마다 다 달라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모양, ODE의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계속 배워 나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일 때는 대신 여러분들 일개 변수 분리가 가능하다. 즉 여기서 y''을 dx분의 dy로 바꾸고 이렇게 y는 y 덩어리끼리 x는 x 덩어리끼리 해서 적분을 해서 결국에는 y는의 꼴로 나타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여러분들 일개 ODE 변수 분리형입니다. 알겠죠? 결국에는 핵심은 요거예요. 세 개, 두 개.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결론은 뭐냐면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이거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렇게 빼뒀어요. y'은 ky라는 그런 형태가 있을 때 여기서 k는 그냥 상수, k는 어떤 상수. 아까는 k는 1이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형태가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나와요. 특히 여러분들 화공과라면 y'은 ky라는 형태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보자마자 y는 c 곱하기 2의 ky라고 바로 적고 일단 시작을 해야 돼요. 애초에 뭐 이거는 여기 과정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과정이지만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기본적으로 이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미분 텀하고 미분하지 않은 텀들의 관계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그 물질수지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 뭐 화공 양론이라는 시간에서 배울 건데 여기서 어떤 법칙이 있냐면요. 우리가 어떤 개라고 하죠. 어떤 개에서 들어가는 물질하고 나가는 물질, 그다음에 뭐 여기서 생성되는 물질, 반응돼서 없어지는 물질, 그다음에 이렇게 쌓이는 축적되는 그런 물질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식이 있어요. 우리가 화공이다 보니까 화학 공정에 대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뭐 특정한 공정을 기준으로 유입과 유출을 많이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데 여기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식이 바로 y 프라임은 ky 요게 많이 등장해요. 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것들도 많이 등장하지만 이게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것과 관련해서 세분하게는 제가 다른 시간에 따로 시간을 내서 따로 더 세분하게 할 거지만 어쨌든 화공이라면 요거 정도는 그냥 상식 수준으로 바로 나와줘야 된다. 풀이 방법은 아까처럼 제가 아까 그 전 y 프라임은 y처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하냐면 dx분의 dy는 ky 이렇게 써주고 y는 y끼리 x는 x끼리 이렇게 적분을 해줘서 k는 어차피 상수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고 로그 y는 kx 더하기 c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y는 2의 kx 더하기 c 이렇게 적어주고 이 c는 그냥 아래로 내려와서 2의 k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냥 2의 c를 또 다른 상수로 그냥 우리가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그냥 상수를 그냥 어차피 상수는 구분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C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논리를 잘 아셔야 돼요. 저번 시간에 어떤 분이 이거 내려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근데 내려오는 건 말이 안 되고 수학적으로는 그게 옳지 않지만 아까 그 과정에 의해서 또 다른 상수로 그냥 치환을 해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C는 뭐냐? C는 어떤 조건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그 C 값을 몰라요. 마치 여러분들 적분상수랑 굉장히 유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인테그랄 x dx 요 값을 구하라고 하면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 마치잖아요. 더 이상 c를 뭐 모르잖아요. c는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서 조건이 주어져 있죠. y0은 뭐 1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비로소 아 c는 1이구나라는 어떤 정보를 얻어서 따라서 뭐 y는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하시잖아요. 적분 문제 풀 때 그거랑 똑같아요. 미분 방정식도 결국에는 이걸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초기 조건이 만약에 if 초기 조건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최종적으로 C 값을 구해서 그냥 거기다 넣어주면 되고 대부분 문제들은 초기 조건을 안 줄 거예요. 뭐 주는 문제들도 이렇게 뭐 종종 있지만 어차피 중요한 게 초기 조건 구하는 것은 그냥 마지막에 대입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으로부터 y를 유도할 수 있느냐, y는 무엇이냐를 갈 수 있느냐를 묻기 때문에 별로 초기 조건을 많이 주어지진 않아요. 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진다고 해도 두려울 거 없다. 그냥 대입을 해서 c 구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 아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y 프라임 더하기 2xy는 0. 그다음에 y0은 3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변수 분리 가능할 것 같네 하고 넘긴 다음에 그다음에 y 프라임을 dx분의 dy로 보고 y는 y끼리 x는 x끼리 항상 머릿속에 y는 y끼리 x는 x끼리 묵자 이런 식으로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덩어리끼리 묶였으니까 양변 적분을 해주면 좌변은 로그 y가 될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x 제곱 항상 c 까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y는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 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이제 됐으면 바로 넘어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되는지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 2의 c 얘를 또 다른 상수로 볼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뭐 상수는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주고 이제 만약 초기 조건이 없으면 여기서 적으면 끝인데 초기 조건이 주어졌죠. y 빵은 3이래요. 그래서 빵 대입을 하면 우변은 c가 될 거고 좌변은 3이 되죠. 그래서 c가 3이죠. 그래서 따라서 y는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다라고 답을 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쉬워요. 엄청 다들 이런 메커니즘이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푸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냥 아주 쉽게 푸실 수 있어요.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y 프라임은 1 더하기 y 제곱이에요. 자, 한번 멈춰놓고 여러분들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제 강의 이거 그냥 제가 푸는 거 들어봤자 아무리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정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종이에다 풀어 보셔야 돼요. 자, 저 같은 경우는 변수 분리 될 것 같네 하고 dx분의 dy는 1 더하기 y 제곱하고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어주고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뭐 우변 적분은 문제가 없는데 좌변 적분은 좀 뭔가
처음 본 적분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미적분, 시간, 미적분학 시간, 즉 대학교 1학년,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고 중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한 3년, 2년, 3년 전으로 이렇게 기억을 끄집어 올려야 돼요. 대학교 1학년 1학기 거의 한 4월이나 5월쯤에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그 아크탄젠트 미분이 있을 거예요. 아크탄젠트 미분. 이거 같은 경우는 1 더하기 x제곱분의 1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용했어요. 여기서 아크탄젠트는 탄젠트 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결국 1 더하기 x제곱을 적분을 하면 아크탄젠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좌변을 적분을 하면 아크탄젠트 y가 나오겠죠. 는 x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항상 여러분들 까먹으시면 안 되는 게 적분상수. 무조건 까먹으시면 안 되고 이게 아크탄젠트가 탄젠트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다 탄젠트화 시키면 y는 탄젠트 x 더하기 c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탄젠트 x 더하기 c.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c라는 게 탄젠트 이 괄호 안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c가 항상 밖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거는 함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y는 탄젠트 x 더하기 c, 탄젠트 괄호 열고 x 더하기 c 괄호 닫고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들도 잘 하셔야 돼요. 문제를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문제를 어렵게 내봤자 결국 어려운 적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적분 자체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적분만 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조금 특이한 문제예요. 어떤 부분이 특이하냐면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최종 답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y 세제곱 더하기 dx분의 dy 하고 마이너스 x 세제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더하기가 아니고 곱이죠, 곱. 그 다음에 x는 x끼리 y는 y끼리 묶으면 d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dx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적분을 해주시면 좌변은 4분의 1 y 4제곱이 나올 거고 우변은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c 항상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양변을 4를 곱해주면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는 4c가 나올 건데 4c 역시 마찬가지로 상수니까 그냥 구분 없이 얘도 그냥 c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쓰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니 아까는 미분 방식을 y 는의 꼴로 표현을 하려면 이거를 이제 우리는 고급 용어로 양함수라고 하죠. 근데 왜 너는 지금 음함수로 표현을 했냐? 얘도 엄밀히는 뭐 y는 c-x 4제곱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않냐? 아, 맞는 말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해도 그다음에 이렇게 표현해도 둘 다 정답이긴 한데 음함수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양함수로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될 수 있으면 양함수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은데 이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y에 대해서 묶어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서 최종 정답이 y 더하기 sin y는 뭐 c 이런 형태가 만약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y는의 꼴로 못 나타내잖아요. 이런 경우 또는 오히려 음함수로 나타냈을 때 뭔가 조금 그 형태가 더 안정감이 있거나 더 그 어떤 의미를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라면 음함수로 그냥 답을 제시하는 게 가능해져요. 괜찮아요. 그래도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양함수로 나타낼 수 없겠죠. 왜냐면 이걸 y는에 대해서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음함수 형태로 나타내야 되고. 그래서 원칙은 y는의 형태로 나타내는 게 원칙이지만 좀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불가능하면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이것의 정답은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c가 정답이 됩니다. 굳이 y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아까 같은 그런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y는으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시도 하나 더 있어요. y 프라임은 시컨트 제곱 y라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얘는 그냥 고등학교 수준 적분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됩니다. 얘는 미분 방식이 엄밀히 왜냐하면 그 변수 분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dx분의 dy는 시컨트 제곱 y 이렇게 써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시컨트 제곱 y분의 1 dy는 dx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이 좌변 적분이 조금 힘들 것 같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시컨트 제곱은 시컨트라는 거는 코사인분의 1이에요. 뭐 시컨트 y라는 건 코사인 y분의 1이니까 시컨트 제곱 y는 코사인 제곱 y분의 1이죠. 근데 이것의 역수는 이것의 역수니까 코사인 제곱이겠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y dy는 인테그랄 dx 이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겠죠. 뭐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의 그런 연산이니까 고등학교 수준이죠. 그래서 이거는 적분은 고등학교 수준이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 y dy 얘는 여러분들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y로 그 반각 공식 여러분들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적분을 해보시면 2분의 1y 더하기 4분의 1 sin 2y 이렇게 나오겠죠.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얘를 미분했을 때 다시 이 결과가 나오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암산으로 빠르게 미분해봤어. 오케이 오케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적분 x라고 하고 항상 c 까먹으시면 안 돼요. 요거 까먹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도 종종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까보려고 항상 머릿속에 박아놨어요. 적분은 무조건 c를 동반한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보기 좋게 양변에 4를 곱해줘서 2y 더하기 sin 2y는 4x 더하기 뭐 4c인데 얘는 그냥 C로 이렇게 퉁 칠 수 있겠죠. 그래서 따라서 최종 정답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 y는으로 나타낼 수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출할 수 있겠죠. 어때요? 쉽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첫 번째는 첫 번째 핵심은 그냥 y 프라임 대신 dx dy로 본다가 이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나머지 내용들은 다 쉽고 나머지 문제들 다 똑같아요. 그냥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더 풀어주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문제가 재밌는데 이런 조금의 변화를 줘도 이 형태가 완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초기 조건이 1이다가 1.01이면 뭐 형태가 완전 달라지고 여기 앞에 붙는 게 지금 이 1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볼까요? 1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보면 1번하고 3번은 다 조건이 똑같은데 여기 그 앞에 붙는 게 플러스 0.01이 붙었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확 뭔가 바뀌었죠. 그다음 마이너스 0.01을 했더니 또 모양이 확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은 그 조금의 영향을 줘도 그 최종 답이 확 변해요. 물론 이게 함수의 측면으로 그 그래프 측면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그 형태라고 할까요? 그 사용하는 그런 함수들을 보면 그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뭐 좀 이제 어렵게 교수님이 어렵게 낸다고 막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 되게 처음 보는 문제여서 좀 되게 당황할 수 있고 양변을 제곱해 보면 막 이렇게 돼서 뭔가 더 꼬이는 것 같고 뭔가 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하는데 얘도 똑같아요. 그리고 y 프라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y 프라임은 1 마이너스 y 하고 그것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타낼 수 있겠죠. 지금 이 양을 하고 양변을 제곱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편수 분리.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뭐 똑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거랑. 그래서 y는 y끼리, x는 x끼리 묶으면 1-y의 제곱분의 1, dy는 dx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양변을 적분을 하면 되겠고 뭐 우변 적분은 쉬운데 좌변 적분할 때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x 제곱분의 1을 다시 우리가 x분의 1을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x제곱분의 1을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오겠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그거 조심하면서 얘를 적분을 하면 1-y의 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올 텐데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속미분도 들어가잖아요. 속미분도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지금 속미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잖아요. 여기 안쪽에 그 안쪽 것을 미분했을 때 그래서 마이너스 1이 한 번 더 곱해져서 결국 없어져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으셔야겠죠. 다시 한번 얘를 1-y분의 1을 미분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갔을 때 문제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 더하기 c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y에 대해서 좀 더 예쁘게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넘겨주면 x 더하기 c분의 1은 1-y가 될 거고 따라서 y는 1-x 더하기 c분의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요. y는 1-x 더하기 c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애초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볼 여러 엄청 많은 형태 중 겨우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뭐 되게 어려운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에서는 이렇게 풀거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변수 분리를 좀 더 나아간 치환 변수 분리라는 걸 이제 배울 거예요. 여기서부터 조금 적분 자체가 좀 어려워져요. 하지만 뭐 그렇게 별거 없다. 이것도 결국에는 핵심은 똑같아요. y는 y끼리 묶고 x는 x끼리 묶을 수 있도록 y 프라임 대신 dx분의 dy를 해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문제들 1번부터 9번까지는 꼭 풀어보는 걸 추천드려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배우시든 선행을 하시는 분들이든 복습을 하시는 분들이든 학기 중이신 분들이든 문제를 풀어보는 것만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푸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치환 변수 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